IR이라는 게 실제로 과연 투자자와의 만남에서 잘한 IR, 잘한 이런 발표가 있거든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나요? 네, 저는 잘 지냈습니다. 네. 코로나는 난리지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제가 늦은 건 아닌가요? 늦진 않으셨습니다. 딱 맞게 오셨어요. 약간 덥네요, 진짜. 네. 안녕하세요. MI 소셜 컴퍼니 미스크의 김정태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는 또 왔습니다. 임팩스퀘어 도혜명입니다. 오늘 원래 또 다른 한 분 또 오시기로 하시지 않았나요? 맞아요. 원래 한 번 더 임팩트 투자자가 오시기로 했는데 지금 코로나가 지금 극성이잖아요. 맞아요. 예, 해당 기관에도 코로나 확진자가 생기셔서 검사받고 격리하시느라고 오늘 참석을 못하게 되셨습니다. 아쉽게도. 그럼 우리 연기하는 건 아닌가요? 연기를 할 수가 없어서 네. 많은 분들이 지금 이제 잡혀 있으니까 아하. 저희 둘이서 잘 해보는 걸로 둘이서 예,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대단한 날이네요. 오늘 그 IR론의 좀 어떤 컨셉이나 뭐 가구 같은 거 한번 말씀드릴까 그것도 괜찮아요. 오늘 팀 중에 한 팀이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과 관련된 데이터를 또 수집하고 정보를 공개하는 그런 팀이에요. 그러니까 또 타이밍 맞게 그 이야기를 좀 저희도 한번 들어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아주 시의적절한 팀이니까. 그리고 또 팀들 중에는 지금 고민들이 다들 임팩트 투자자랑 어떻게 커뮤니케이션 할지를 고민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이런 부분은 조금 더 강조하셔도 좋을 것 같다 이런 코멘트도 많이 들을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그냥 IR 자리가 아니라고 듣고 멘토링, 케어링 네. 같이 하는 거니까 또 속에 있는 속 깊은 이야기 한번 저희 듣고 네. 그런 이야기 공감하는 시간 되도록 해보겠습니다. 네, 가시죠.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저는 Save Resources, Save Lives, 닥터스 온 더 클라우드 대표 한덕재입니다. 저희 이제 DOCL은 의료 현장의 현실적인 문제에 대한 솔루션을 플랫폼으로 제공하고자 하는 기업입니다. 자, 현재 저희가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는 지금 전 세계적으로 가장 시급하고 가장 중요하게 해결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아시다시피 이제 코로나19가 되겠는데요. 이 환자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다 보니까 전 세계적으로 어떤 의료 체계가 붕괴가 돼서 사회적인 문제가 되는 걸 아마 언론에서 계속 이렇게 실시간으로 목도를 좀 하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이런 현상이 도대체 왜 일어나는지 파악을 좀 하고 그다음에 이걸 어떤 식으로 해결하고자 하는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밑에 있는 이 지도를 보시면 각 국가별로 코로나19 때문에 발생하는 사망률을 색깔로 다르게 표시를 해놨습니다. 근데 좀 궁금한 게 같은 병이고 의사들은 전 세계적으로 똑같은 교육을 받기 때문에 도대체 왜 이런 사망률 차이가 나는 것인가 이게 이제 의문을 가질 수 있는데요. 저희는 그 이유를 이제 의료 자원의 가용성에서 찾았습니다. 아무리 이제 의사의 실력이 같더라도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의료 자원이 부족하다면 치료하기가 굉장히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고요. 내가 검사를 받으러 가야 될까 말아야 될까? 사실 이거는 중요한 시점이 이미 지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냥 불안하면 가서 그냥 검사 받으면 되니까요. 실제로 감염이 된 환자 입장에서는 나는 아파서 입원을 해야 되는데 이미 병원이 포화 상태예요. 근데 이 입원한 사람들이 퇴원을 해서 나가주지 않으면 뒤에 환자들이 입원을 못 하거든요. 그러면 밖에 남겨진 환자들은 결국 사망률이 올라갈 수밖에 없고 환자 적체가 계속 심화되다 보면 이런 것들이 사회적 문제가 됩니다. 우리나라는 그나마 좀 이렇게 안정적으로 돼가고 있지만 개발도상국에서는 아직도 엄청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솔루션은 환자가 자신의 체온과 증상을 간단하게 앱으로 입력을 하면 서버에서 AI로 이 증상과 체온을 받아서 이 환자가 어떻게 악화를 할 것인지에 대한 위험도를 예측을 합니다. 그럼 그것을 다시 환자한테도 제공을 해주고요. 의료진한테도 이 결과를 제공을 합니다. 환자 입장에서는 내가 어떻게 될 것인가에 하는 그런 불안감도 좀 해소를 할 수가 있을 것이고 의료진 입장에서는 환자가 안 그래도 이렇게 몰아쳐서 너무나 바쁜데 이런 그 아주 수치화된 자료가 있다면
이 환자를 입원시킬 건가 말 것인가, 그 다음에 넥스트 플랜으로 이 사람을 어떻게 치료할 것인가 디시전 메이킹을 하는데 조금 서포트해 줄 수 있는 그런 툴이 될 거고요. 또 확진 환자용 앱이랑 의료진용 앱은 항상 실시간 연동이 되기 때문에 의료진은 이 스마트폰만 들고 있으면 환자 상태가 어떻게 변화하는지 모니터링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굉장히 적은 수의 의료진으로 많은 수의 환자를 컨트롤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거고요. 저희가 이 플랫폼으로 성과를 좀 말씀을 드리자면 google.org에서 해외 사업에 이제 사용할 수 있는 한 50만 달러 정도의 이제 그랜트를 받은 바가 있고요. WHO에도 이제 등재가 돼 있고 올해 코이카 CTS 프로그램에 선정이 돼서 인도네시아에 지금 진출하려고 지금 실무 협의를 여러 가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저희 플랫폼을 한 3가지 정도의 말로 저희가 이제 요약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인공지능, 그리고 확장성, 공공성 이 3가지로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런 이제 특징을 이용해서 저희가 3가지의 이제 서비스 라인으로 이제 확장을 하려고 지금 그로스 플랜을 지금 잡고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오늘 설명드릴 거는 이 신종 감염병 프로젝트에 대한 거고요. 신종 감염병 프로젝트라는 건 사실 이 코로나 프로젝트하고 똑같습니다. 근데 이 코로나19가 언젠가는 끝날 건데 분명히 이런 팬데믹한 이런 바이러스 질환이 또 옵니다. 이게 굉장히 간격이 짧게 이런 현상이 계속 발생을 한다면 결국은 의료 자원이 고갈이 될 거고 또 사회적 문제가 야기가 될 겁니다. 근데 다행히도 저희 플랫폼은 팬데믹 규모의 그런 그 감염병에서 아주 초기 프로포션에 해당하는 환자의 데이터만 있으면 실제적인 치료제, 백신이 개발되기 전까지 최대한 그 리소스를 세이브를 해서 시간을 벌어줄 수 있는 그런 툴로 자리매김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수익 구조에 대해서 조금 이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병원의 입장에서는 환자를 입원시키더라도 뭐라도 한 가지 이상의 치료를 하는 환자를 입원시키기를 아마 원할 겁니다. 그냥 환자를 퍼스트 컴으로 이렇게 입원을 시키다 보면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모니터링만 하는 환자가 있을 거고, 정말 중환자가 돼서 여러 가지 치료를 하는 환자가 있을 텐데, 입원한다고 하루 이틀 만에 퇴원하는 것도 아니고 입원을 한 번 하면 아무리 경증이라도 한 적어도 10일 정도는 입원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한 턴오버 한 번으로 보면 한 3천에서 6천만 원 정도의 이제 이익을 발생시킬 수 있고, 이게 이제 서울 경기권에 국한해서 말씀드리는 거지만 이게 뭐 전국 단위로 확대가 된다든지 아니면 이런 니즈가 있는, 특히 의료 체계가 이제 확실하지 않은 그런 개발도상국에 이거를 보급을 한다고 했을 때는 굉장한 수익 창출될 거라고 저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메인 프로젝트인 이 감염병 플랫폼을 장기간 유지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자금이 소요될 걸로 이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생각에는 그 규모가 한 10억에서 20억 정도의 규모가 되지 않을까 이제 예상을 이렇게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앞으로의 발전에 어떤 더욱 박차를 가할 수 있는 그런 원동력이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 프로젝트에 대해서 이제 궁금하신 점이나 아니면 어떤 고견이 있으시면 가감 없이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정부의 지원 사업이나 아니면 CTS 같은 이런 사업의 프로젝트 자체를 지원하는 이런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상금은 사실은 꼬리표가 없는 돈으로서의 가치가 있지만 반면에 도와주는 건 없습니다. 그리고 확률이 떨어지죠. 상금은 몇 명만 따는 거니까. 대신 꼬리표가 없는 돈이니까 아무데나 쓸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명성이 생기죠. 그리고 일반 지원금은 꼬리표는 있지만 비교적 큰 돈을 다수에게 제공하기 때문에 유용하게 쓰기에 가장 많이 활용되는 게 지원금이고요. 그리고 CTS처럼 특정 목적에 맞는 프로젝트 펀딩을 하고 파이낸싱을 해주는 이런 구조는 해당 목적이 우리가 원하는 것과 일치한다면 굉장히 유용합니다. 왜냐하면 호혜적으로 다양한 지원들이 이어지거든요. 닥터스 온 더 클라우드 같은 경우에는 목적성이 너무나 잘 맞고, 또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최근에 이번 정부에서 많이 강조했던 의료나 기후변화에 대한 ODA라는 하나의 특성에도 아주 적합하게 있기 때문에 좋은 사업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수익을 추구하는 것과 임팩트 향 두 가지 나눴잖아요. 네. 근데 아마 여기 함께 하셨던 공동차업자분들이 돈이 되는 거를 만들어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아마 이거 안 하셨을 것 같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대부분은 브레이크 스루라고 하는 돌파구가 돈이 되는 거 안 되고 이 문제가 아니라 진짜 필요하고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진짜 어떤 지점들을 파악했을 때, 근데 이게 나중에는 돈이 안 되네? 그런데 이런 부분을 가지고 또 수익을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 이렇게 자연적으로 다가가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전형적으로 정말 임팩트 비즈니스 유형으로 나오신 것 같아서 저 더 궁금한 것들 그래서 물어보겠습니다. 병원에 입원을 시켜야 되는데 만약에 우리가 내보냈다.
그때 문제가 발생한다 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를 만들기 때문에 예측 정확도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접근하고 계시고 확정이 되어 있는지 일단 예측 정확도 측면에서 먼저 설명을 드리면 제가 이제 그런 부분을 저희가 논문으로 사실은 냈습니다. 저희가 실제 그 밸리데이션을 했을 때 이 환자 데이터를 넣어서 이 앱에서 이야기해주는 결과와 그 다음에 실제 환자가 갔던 코스를 비교를 했을 때 일치도가 한 0.88, 그러니까 88%에서 90% 초반대 정도로 이제 확인이 됐습니다. 이거를 말 그대로 이걸로 진단을 하겠다라고 생각을 하면 그건 아니고 내가 굉장히 바쁜데 너무 헷갈려서 모르겠다. 그렇지만 이거라도 있으면 내가 좀 더 도움을 받겠어 라고 하는 수준에서는 충분히 사용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사실 이거를 만든 이유가 뭐 여러 선생님들 도우려는 목적도 있었고 했지만 제가 코로나 환자 직접 보는 입장에서 제가 필요해서 이제 만든 것도 사실은 있습니다. 전문가 창업에는 장단점이 다 있죠. 장점은 해당 영역에 대한 전문성을 이미 확보하고 있고 경험도 있고 네트워크도 있어서 사업을 실제 그 생태계 내에 안착시키는 데에는 엄청나게 수월하다는 점이 장점이고요. 근데 문제가 있다면 자신이 갖고 있는 전문성 자체에 매몰되어서 전체 생태계를 보지 못하고 그리고 사업보다는 솔루션 중심으로 도구 중심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굉장히 강한 거죠. 그리고 돈이 돌아가는 방식이나 이런 이해도를 낳고요. 다행인 거는 닥터스 온 더 클라우드에서 이야기하는 방식은 사업하고 크게 어긋나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해당 영역이 그런 바이오 기술 창업은 아니니까 오히려 임상 영역에 가까우니까 비즈니스하고 동떨어져 있는 영역도 아니고 그래서 여러모로 괜찮았던 판단이 됩니다. 기본적인 통계로 논문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검증이 기본적으로 끝났다는 것도 어느 정도 이해가 됩니다. 근데 이게 다른 사람이 따라오지 못할 만한 진입장벽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결국에 우리의 차별성은 어디에서 나오는 건가요? 이제 진입 장벽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요. 장점이자 단점이 이 보험 체계입니다. 위에서 다 관리를 하고 있어서 이런 병이 딱 터지면 각 병원에 특히 대학병원 위주로 진료하는 의사들에게 이제 이런 이제 연구를 해서 빨리 결과를 내야 되니 데이터를 빨리 모읍시다라고 해서 뭐 태스크포스 비슷하게 이런 것들이 구성이 됩니다. 우리나라는 또 하나의 장점이 뭐냐면 전 국민이 굉장히 쉽게 의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데이터 모으는 게 굉장히 쉽습니다. 용이합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이게 진입 장벽이 생각보다 높다고 이제 생각이 들고요. 약이나 기기나 이것도 제약되어 있지만 의료인 자체는 또 어마어마하게 제약되어 있는 사실이잖아요. 개도국이 제일 없는 거는 약이 아니거든요. 의사죠. 그러니까 그 포인트에 대한 어시스턴스가 명확하게 일어나서 최적화가 일어난다면 말씀하셨던 효과들에 대한 검증이나 좀 제너럴라이즈가 될 수 있다면 비즈니스 모델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런 방향성이 맞는지 처음에 말씀해 주셨던 그 의료진의 어떤 니즈를 좀 해결해 줄 수 있는 그 부분이 분명히 있으나 이게 어느 정도 저희가 임팩트를 보여주지 않는다면 그런 시도 자체가 무색하게 될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인도네시아 사업을 저희가 전력 투구해서 이제 진행을 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요즘은 이제 생각이 많습니다. 이제 이 플랫폼을 이용해서 뭔가 다른 것을 해야 되지 않을까, 다른 것을 해서 거기에서 들어오는 어떤 수익으로 다시 이 사업으로 재투자를 해서 이걸 좀 롱런하게 갈 수 있는 파이프라인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저희가 아직 스타트업 초기이기 때문에 인적 자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른 어떤 큰 기업들에 비해서 매우 작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까도 말씀하셨다시피 하나 하기도 벅찬데 이것저것 하기가 굉장히 힘든 상황이긴 합니다. 오히려 이제 그런 점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인력 풀을 조금 이제 늘리기 위해서 사실 이제 뭐 투자나 이런 것도 필요한 니즈도 있고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인적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지 않고 우리 내부적으로 뭔가 할 수 있는 프로젝트는 없을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게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PMS라든지 그 풀모놀로지 이제 프로젝트라든지 이제 그런 것들입니다. 닥터스 온 더 클라우드는 원래 처음에 서류만 봤을 때는 좀 걱정을 했던 팀인데 너무 좋은 연구이지만 캠페인이고 연구인데 비즈니스가 될까 이런 생각이 있었는데 막상 IR을 진행하고 보니까 이 팀이 갖고 있는 방향성 자체는 굉장히 말이 되고 또 수익 모델이 만드는 게 쉽지는 않아도 충분히 만들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비즈니스 모델로 만들어질 만한 요인들을 충분히 검토하고 있는가, 그럴 가능성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준비가 되고 있는가에 대해서도 좋은 사업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저는 이렇게 IR 미팅이라는 거 오늘 처음 해봅니다.
뭐라 그럴까 이렇게 긴장한 상태에서 왔고 막상 오니까 이렇게 분위기도 너무 편하고 잘 대해주시고 많은 조언을 해주셔서 굉장히 뜻깊은 자리가 됐고요. 일단은 저희가 뭐 여러 가지 프로젝트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제일 중요한 거는 코로나를 일단 해결을 하는 거고 저희가 돈을 떠나서요. 일단은 많은 환자를 살려야 되지 않습니까? 최대한 많은 생명을 구할 수 있는 미래에도 여러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그런 플랫폼으로 발전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유,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개선 얘기보다는 더 많은 시행착오를 겪어보시면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더 많은 시행착오가 더 많은 좋은 데이터를 가져올 거고 그런 부분들이 더 온전하게 될 거니까 개선보다는 지금 모습을 계속 하시는 거 저는 좋은 것 같습니다. 저에게 투자 의사결정을 물어보신다면 검토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당장 지금 결정하기에는 사실은 아직 비즈니스 모델의 이 구체화를 좀 더 같이 논의할 시간들이 필요한 것 같고요. 거기에 대한 확신이 어느 정도 서고 실제로 수행할 만한 내부의 인원이 지금 비즈니스 전문 인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 포인트에 대한 우려가 해소되면 투자할 만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사실 엄청 후련하고요. 저는 이 IR을 처음 해보는 거라서 네. 사실 어떻게 해야 될지도 잘 모르겠고 이제 이런 게 굉장히 컸거든요. 다행히 이제 옆에서 많이 도와주시는 분도 있었고 또 막상 오늘 와 보니까 너무 편한 분위기에서 잘 또 조언을 해주셔서 정말 뜻깊은 자리가 됐습니다. 네, 정말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대부분의 이제 스타트업들이 특히나 실제로 이런 투자자분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 그다음에 어떤 점을 중점으로 이제 투자를 평가를 하실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험을 해본다는 것이 저희 앞으로 경험을 쌓는 것, 향후에 어떤 플랜을 잡는 것, 어떤 것에 대해서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희는 담수 시설의 수질을 관리하는 문제를 해결하고 있고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인공지능 로봇을 만들고 있습니다. 물 산업 시장은 굉장히 큰 규모의 시장이고요. 국내뿐만 아니라 국외 시장도 굉장히 큽니다. 현재 보고 계신 그림은 국내 스마트 그린 도시 사업에 선정된 아이템으로서 22년도까지 구축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단순히 에너지 생산뿐만 아니라 수질 정화 솔루션이 첨가되어 있는 기술입니다. 한정적인 수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모든 나라들은 담수 시설을 구축을 합니다. 댐, 상수원, 보 이런 식으로 물을 가둬놓고 쓰는데 기후변화로 인해서 온도가 많이 올라가고 오염원이 증가되다 보니 세계 어느 나라 할 것 없이 이런 문제들이 계속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뚜렷한 대안이 없고 기존의 기술, 기존의 해결 방법으로는 문제가 생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담수 시설이 오염이 되면 1차적으로 상수원이 오염이 되고요. 가정에서 쓰는 물이 이렇게 녹색을 띨 수도 있고 냄새가 날 수도 있습니다. 저수지가 오염이 되면 농업용수가 굉장히 품질이 떨어집니다. 국가에서도 그래서 연평균 예산을 증액을 굉장히 크게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대한민국에서는 그린 뉴딜 사업과 함께 21년도부터는 스마트 그린 도시 사업도 예산이 이렇게 많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런 오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유인 녹조 제거선, 녹조 제거제 살포, 인공식물 섬이라는 게 있는데 수자원공사에서 주로 이용하는 방법, 농어촌공사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하지만 유지관리비, 그다음에 이게 화학약품 사용하는 문제, 여기는 제거 성능에 대해서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현재 이 기술들로서는 한계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인공지능 수질 정화 로봇을 개발하게 되었고요. 이걸 개발하게 된 이유는 고정식 수질 정화 장치를 만들어서 쓰다 보니 효과가 좋고 이 고정식 수질 정화 장치가 돌아다니면서 물이 중점적으로 오염되는 포인트들을 좀 관리해주면 좋겠다라는 수요처들의 니즈가 있었습니다. 저희는 물리적으로 필터링을 하는 기술이기 때문에 화학적인 약품을 쓰진 않습니다. 그래서 환경에 2차적인 오염을 일으키진 않지만 물리적이다 보니까 한 달에 한 번씩 정도 관리가 필요합니다. 또 이 로봇이 현장에 설치되어 있다 보니까 관리가 안 되면 또 금방 망가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이 관리를 또 다른 비즈니스 모델로 연결을 해서 필터를 관리하고 로봇을 세척을 하고 관리를 하는 이 모델까지 연결시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기술은 기술력과 성능이 검증되고 인정받아서 조달청 혁신시 제품에 선정이 됐고요. 경기도 수원시에 설치가 돼서 지금 현재 작동하고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소규모 상수원 같은 경우는 지금 위탁 관리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 한정된 인력으로 관리하기가 어렵다 보니 이 로봇을 가지고 수질 관리뿐만 아니라
수질 측정, 그다음에 채수, 현장 모니터링 등의 이런 다양한 방면으로 1년 12달 쓸 수 있게끔 지금 커스터마이징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로봇을 만들기 전에 구축한 기술들입니다. 이게 고정식 장비고요. 그래서 아직도 뭐 골프장이나 소규모 시설, 소규모 담수 시설에는 로봇이 이제 고가다 보니 이런 고정식 장비가 들어가고 있고 이것 또한 또 괜찮은 제품으로 판매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로봇이 스스로 돌아다니면서 이제 에너지를 여기서 충전받고 고정식 장치들과 이제 물순환 장치가 융합이 돼서 좀 더 대규모 수역에서도 충분히 수질을 정화할 수 있는 솔루션으로 지금 레퍼런스를 지금 내년도에는 확보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 로봇을 가지고 이제 확장할 수 있는 전략이 지금 현재 저희가 커스터마이징 하고 있는 게 해상의 폐유 제거하는 로봇으로 바로 이제 필터만 교체하면 확장할 수 있어서 해경이나 해양공단에 지금 계속 지금 컨택을 하고 있는 중이고요. 지금 저희가 그 물에서 오염원이라고 하고 있는 미세 플라스틱, 그다음에 수상 쓰레기, 전 세계적으로 폐 플라스틱이 바다의 오염을 주로 일으키는 지금 그 문제인데 대부분 다 육지에서 생기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육지에서 바다로 나가기 전에 제거해 버릴 수 있는 로봇으로 저희가 확장 전략을 잡고 있고요. 저희의 매출 계획입니다. 작년까지 14억 원의 매출을 했고요. 올해 이제 스마트 그린 도시와 K워터 두 개소 설치해서 한 30억 원 정도 매출을 계획 잡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뭐 중국, 베트남, 글로벌 쪽에서도 지금 로봇에 관심을 두고 있어서 국외와 그다음에 국내 설치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24년도까지 해서 저희가 500억 매출을 24년도에는 달성할 수 있게끔 지금 매출 계획표를 잡고 있고요. 저희가 직접 공장을 가지고 있다 보니 로봇의 그 구조적인 부분, 형태적인 부분에 고도화하는데 쉽게 할 수 있어서 이렇게 빠르게 좀 개발을 할 수가 있었고요. 좀 장점이라고 하는 거는 직접 만들고 직접 테스트할 수 있는 공장과 인력을 갖추고 있어서 좀 더 고도화하는 부분이나 그 다음에 업그레이드하는 부분에 있어서 시간이 굉장히 짧게 소요된다는 부분이고요. 저희가 추후 이 도심 속에 이렇게 디자인까지 고려한 장치들을 설치할 계획을 잡고 있고요.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는 제품이나 기술, 뚜렷한 어떤 물성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만 좀 생각했는데 가면 갈수록 환경에 접근하는 그런 논리들, 이런 부분들이 좀 더 탄탄하다. 뭐 그런 부분들 이번에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딱 봤을 때 제가 알고 있는 기업이 쉐코라고 네. 하거든요. 쉐코든 좀 비슷한 유형하고 한번 비교해 보시면 저희가 조금 더 이해를 빠르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대부분의 수상에서 작업을 하는 로봇들은 조종 타입이고요. 그러다 보니 누군가가 관리자가 붙고 그거를 모니터링하면서 이제 조종을 해서 제거하는 방식이고요. 저희는 이제 해상의 폐유도 있지만 우리 주변에 있는 호수공원 이 수질 관리를 첫 번째 타겟으로 했고 저희의 로봇은 정해진 코스대로 알아서 자율주행을 하고 다닙니다. 그리고 실시간으로 수질을 센싱을 할 수가 있어서 지금 현재 문제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판단도 할 수 있고 앞으로 어떻게 대책을 해야 되는지 또 예측도 할 수 있고요. 가운데 있는 필터부를 교체를 함으로써 바다에서 그 발생하는 폐유 사건이 내수면에서 발생하지 말란 법은 없거든요. 그럼 저희는 가운데 있는 필터만 교체를 하면 어쩔 때는 녹조를 제거하지만 또 어쩔 때는 폐유를 제거할 수도 있고요. 이게 커스터마이징 하기가 훨씬 더 쉽고요. 레퍼런스를 이제 가져가다 보니 이제 공공기관에서 어느 정도 신뢰와 구축을 하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이제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다는 부분. 쉐코는 아직 좀 개발 단계이고 이제 상용화하려고 하는 단계라고 본다면 저희는 이미 상용화를 했고 이걸 확장하기 위해서 로봇을 설치했는데 그 다음 스텝까지도 나가 있는 단계에서 스마트 그린 도시 또 스마트 시티 사업에도 저희가 지금 납품이 계획되어 있고 이게 확정이고요. 그렇게 설명하시니까 에코봇이 어떤 모습인지 좀 더 알게 된 것 같네요. 소셜 벤처에 특화된 어떤 펀드를 만들 수 있으면 제가 생각하는 거는 모든 소셜 벤처를 저희가 다 투자해보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문제 해결 혹은 가치 증진을 위해서는 어떤 하나의 솔루션만으로는 사실 되긴 어렵더라고요. 그리고 고객이나 시장이 어떤 하나의 소셜 벤처만으로 그게 가치 제한은 어려우니까 결론적으로 저희는 이런 부분들을 나중에는 홀딩 컴퍼니처럼 모을 수는 있지 않을까? 이런 부분들이 집단적으로 또 하나의 연결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서 아까 같은 저희 에코피스 같은 경우도 저희는 쉐코에 투자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뭐 특별히 안 해야 되겠다는 생각보다는 이거를 연결한다면 오히려 어떤 부가가치가 있을까? 사실 그런 관점에서 그때 쉐코랑 비교하는 거 질문을 드려봤습니다. 녹조를 해소한다라는 거는 좀 쉽게 이해가 돼요. 내용의 그 설명의 라인을 보면 수질 정화라는 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수질 정화라는 그 관점이 지금 아까도 설명해 주셨지만 물리적인 필터링이기 때문에 주로 녹조 쪽을 말씀하시는 거라고 이해될까요? 저희가 이제 수질 정화 포인트를 둔 이유는요. 필터를 두고 또 거기 안에 정화를 할 수 있는 동글동글한 여제라는 게 있습니다. 이 여제는 대부분 하수 처리에서 많이 사용이 되는데요. 물속에 있는 인과 질소라는 성분은 부영양화를 일으키는 주된 원인입니다. 그 중에서도 인의 농도가 굉장히 높을 때 녹조류가 이 인을 먹이로 하기 때문에 굉장히 번식하기 좋습니다. 근데 그 안에 필터부가 각 면을 차지하고 있다면 이 가운데 데드 스페이스를 또 여제들이 채우고 있습니다. 물이 들어와서 이 여제들을 통과를 하고 필터부를 만나게 돼 있고 이 여제부를 만나면서 인이 제거되는 효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여제에 인이 흡착이 되거든요. 지금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거는 이 소재, 이 인을 제거하는 소재를 개발하시는 분들을 지금 찾고 있는데 저희가 지금 쓰고 있는 것보다 60배 이상 제거율이 좋은 소재를 또 찾게 되었습니다. 단가는 3배 정도 높은데 그걸 접목했을 때 인 제거율이 확 높아지면서 녹조 발생을 사전에 막아버릴 수 있는 효과까지 나올 수가 있는 겁니다. 특히 기술 기업 그리고 현재 존재하지 않는 유형의 상품이나 서비스를 만들어야 되는 기업들은 요 소위 랜딩 타임이 꽤 오래 필요한 경우가 있죠. 테이크오프 할 때까지 혹은 그게 안착될 때까지 특정 수준의 이 기간이 필요한 경우가 있는데 에코피스는 창업한 지 9년이나 된 굉장히 이제서야 테이크오프가 시작되는 장기 동안의 이 견딤이 있었던 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런 기업이 생각보다 꽤 있습니다. 특히 하드웨어 같은 경우에는 기술 개발, 그 다음에 그걸 파일럿 테스트하고 문제가 있다면 피보팅하고 양산까지 이르는 데는 상당한 기간이 걸리는 경우가 있죠. 일단 녹조와 관련돼서 인까지 커버를 해서 예방할 수 있다고 말씀 주셨는데 1년에 우리나라 기준으로 녹조가 실제로 발생하는 날짜가 어느 정도 된다고 볼 수 있을까요? 이제 현장의 수질에 따라서 다르긴 한데요. 골프장 같은 경우는 이게 연중 녹조가 생기는 것도 있고요. 물이 잘 흐르지 않아서 그런 건가요? 그렇죠. 흐르지 않고 또 농약을 많이 살포하다 보니까 인성분이 굉장히 많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이제 상수원이나 이런 것들은 이제 기온이 급속히 올라가는 5월부터 요즘에는 11월 달도 굉장히 덥지 않습니까? 기후 변화로 인해서 이 녹조가 생기는 기간이 점점 길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녹조로 인해서 머리 아파하는 지자체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호수공원 같은 경우를 예를 들자면 8개월 정도 말씀하셨는데 8개월 내내 돌아간다고 쳤을 때 내구가 몇 년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저희 장비의 내구성은 저희가 일단은 모든 프레임을 스테인리스로 만들고 있고요. 또 물에서 사용하기 때문에 이동하는 프로펠러 부분, 그 다음에 흡입하는 펌프적인 부분만 기계적인 장치고요. 소모품적인 부분이 고장이 났을 때 교체하는 비용, 그런 부분도 유지 관리로 충분히 연결할 수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10년 넘게 사용할 수 있는 장비라고 확신할 수 있습니다. 임팩트 투자자가 일반 투자자를 통해서 규모를 확대하는 건 당연히 굉장히 유의미하게 생각합니다. 근데 일반 투자자가 임팩트 투자를 싫어할 수 있어요. 왜냐면 얘는 자꾸 사회적 가치 얘기해. 이 기업이 성장하려면 좀 저거 무시해야 되는데 자꾸 사회적 가치에 집중하게 만들어서 힘들게 만들어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진짜 뛰어난 임팩트 투자자는 어떻게 하면 그 사회적 가치에 집중하고 경쟁력이 있는 것을 비즈니스적으로 승화시킬 수 있는지를 만들어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렇게 오늘 나왔던 초기 기업들의 입장에서는 이때 비즈니스 모델 잘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엑셀러레이터 혹은 초기 투자자가 사회적 가치를 잘 만드는 그 과정과 결과를 비즈니스 경쟁력으로 바꿀 수 있도록 해서 일반 투자자가 너무 좋아할 수 있게, 오히려 이게 딴 애들은 갖지 못한 경쟁력이라고 인정할 수 있게 만들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18,000개소는 다 아니더라도 그런 심각한 문제를 겪고 있는 곳 위주로 설치가 된다고 한다면 에코피스가 보고 있는 시장 사이즈는 어느 정도라고 보시나요? 담수 시설의 수질을 정화하는 예산의 규모만 보더라도요, 조 단위를 훨씬 넘어가고요. 저희가 그 시장의 20%, 25% 정도만 하더라도 최소 3천억 이상의 시장을 저희가 가져올 수 있다고 보고요. 이게 국내 시장의 얘기고요. 중국 쪽도 뭐 컨택이 되고 있는 한 개의 성이 있는데 거기 성의 인구가 한 3천만 명 돼요. 거기도 이 로봇에 굉장히 관심이 있고 거기도 이제 시범 사용으로 한 대를 구매해서 사용해보고 좋으면 확산을 하겠다. 근데 이제 국내 물 상황이나 거기 물 상황이 비슷해서 저희는 이제 확신을 하고 있는 거죠. 또 베트남도 마찬가지고요. 저희가 이제 확장을 해야 되는 상황에 투자 유치를 좀 해서 좀 더 확장하면서 단순히 녹조뿐만 아니라 물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그 수질 문제들이 있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뭐 수상 쓰레기, 미세 플라스틱
이런 문제들도 제거할 수 있는 장비 개발도 함께 진행을 해서 이 물 문제가 전 세계적으로 많이 발생하는 것을 좀 해결할 수 있는 좀 선두주자가 좀 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에코피스가 좋은 타이밍을 이제 꽤 오랫동안의 기다림 끝에 얻었다라는 데에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그린 뉴딜 혹은 스마트 시티와 관련된 새로운 정책들이 아주 가파르게 성장 중이라는 거죠. 거긴 솔루션이 필요한데 적합한 솔루션이 없습니다. 오랫동안 준비했던 그 결과물이 적합하게 만나는 시점, 요게 우리에게 기회인 거고 잘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대한민국 수질 관련 소셜 벤처로서 국내에서 좋은 레퍼런스를 통해서 글로벌로 도전을 해서 국내뿐만 아니라 국외의 수질 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기업이 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그 어떤 맥락과 IR에 누가 듣는지에 따라서 순서라든지 이야기 조절하는 건 저는 합리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재무적 투자자들이나 일반적인 창투사한테 사회적 가치를 먼저 얘기하면서 미션과 목적을 얘기하기보다는 이런 부분들은 우리 사업이 잘 되고 하면은 궁극적으로 만드는 결과와 열매로서 또 생각하는 게 이런 사회적 가치입니다라고 얘기하면 소통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하지만 임팩트를 집중하는 투자자들은 도대체 왜 이 사업을 시작하셨나, 문제 제기, 문제의 어떤 발단, 미션들이 사실 중요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임팩트 투자자들은 처음부터 그런 얘기를 하고 우리의 기술과 시장에 대한 접근과 모델이 무엇인지를 얘기하는 것, 그런 부분들을 맥락과 투자자에 따라서 조절하셔도 저는 좋을 것 같습니다. 두 투자자분이 너무 편하게 말씀을 해주셔서 저도 편하게 발표할 수 있었던 것 같고요. IR을 되게 딱딱하게만 생각했는데 이런 분위기에서 하는 또 IR 굉장히 편했고요. 저희 아이템을 잘 소개하고 또 좋은 말씀 많이 들을 수 있어서 굉장히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IR을 처음 하시는 분들이나 많이 하시는 분들이나 누구나 좀 쉽게 편하게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자연스러운 분위기 속에서 하다 보니 하고 싶은 말도 자신 있게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저희는 이제 재료공학으로 폐플라스틱을 쓸모있게 만드는 이영택 박영준입니다. 이게 그 제품인가 보네요. 소리로는 되게 무거울 줄 알았는데. 예, 비중이 1.2에서 1.3 정도 되고요. 그거는 이제 바닥재하고 외장재로 쓰는 제품입니다. 시공도 지금 되고 있고요. 판매도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큰 제품은 1.5m짜리가 있어요. 그것도 지금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건축자재도 만드는데 많은 분들이 폐플라스틱 굿즈를 만들면 좋겠다. 그래서 저희가 그걸 만들어서 기념품으로 오늘 선물로 네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거기 보시면 이제 조립식이라서 핸드폰도 이제 놓을 수 있고요. 필기도구도 놓을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저희가 하드웨어 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물건을 먼저 보여드리면은 잘 이해해 주셔서 많이 들고 다닙니다. 이 그림은 어린 학생이 가방을 들고 어디엔가 가고 있는 그림이에요. 근데 옆에 보시면은 창문도 없는 건물 있잖아요. 건물이 폐플라스틱으로 만든 겁니다. 그림 보시면 이제 유니세프라는 그림이 저기 가방이 있는데 유니세프가 이 내전으로 학교가 다 불타고 없어진 곳에 폐플라스틱으로 학교를 지어준 거예요. 그런데 저는 상당히 걱정됩니다. 불나면 다 죽거든요. 왜냐하면은 난연성이 없는 플라스틱을 썼기 때문에 화재가 나면 다 죽어요. 제 전공은 이제 플라스틱이고요. 철강 회사에서 오랫동안 근무했기 때문에 플라스틱의 강도를 올려주는 슬래그라는 물질이 있거든요. 그것을 융합을 해서 저희가 건축자재를 만들고 있습니다. 저희가 만든 이 자재는 불에도 잘 안 탑니다. 물론 연기도 안 나죠. 앞에서 보신 바와 같이 이 폐플라스틱 산업이 아직까지도 소규모 비자동화 때문에 제조원가가 높고 강도 향상을 위해서 이제 천연 충진제를 넣긴 넣는데 내구성이 부족합니다 아직. 그리고 이제 용도도 신발 의류 또는 뭐 집수조 이런 것처럼 일상용품에만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저 부가가치고 시장 규모도 굉장히 작습니다. 그래서 이제 폐플라스틱을 많이 소진할 수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저온가 폐자원 원료, 폐플라스틱도 폐자원이고요. 폐플라스틱 강도를 올려주는 슬래그도 제조소 부산물입니다. 이 두 개 다 부산물이기 때문에 원가를 절감할 수 있고 이것을 이제 플라스틱하고 슬래그를
화학적으로 결합을 시켜서 강도를 올릴 수가 있습니다. 그 용도로는 오른쪽에 보시는 바와 같이 건축 토목, 거푸집, 데크 플레이트, 침목, 가로수, 보호대 이런 쪽에 저희가 인프라용으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해결 방안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기존 대비해서 저희가 원재료를 부상으로 공급받거나 재료공학 기술을 넣어서 원가 절감하고 공정 관사를 통해서 기존 대비 50% 이상 다운시킬 수가 있습니다. 기존의 제품들이 이게 다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제품이 철, 플라스틱, 나무, 콘크리트로 되어 있습니다. 철은 녹슬고 나무는 썩죠. 그 다음에 콘크리트는 부서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내구성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술을 개발을 해서 작년부터 실증 테스트를 했고요. 작년 말부터 서울 세화령 플라자, 아모레퍼시픽 등의 바닥재 또는 외장재로 판매를 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제 전기차가 많이 대세가 되기 때문에 저희도 전기차 배터리용 케이스를 모 철강사하고 같이 공동 기술 개발하는 협약을 통해서 시작품까지 만든 상태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걱정하시는 것이 이게 둘 다 부산물이기 때문에 인체에 해롭은 거 아니냐 그런 말씀을 많이 하셔가지고 저희도 공의 시험을 통해서 유해 물질이 나오지 않는 것을 확인을 했고요. 물성도 KS 기준에 적합하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사업화 계획입니다. 저희는 사업과 기술 개발 과제를 이제 동시에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기술 기반 회사이기 때문에 현재 기술 개발하면서 사업을 같이 하고 있거든요. 사업은 대기업, 건설사, 그다음에 중견기업, 중소기업과 함께 거푸집, 그다음에 가로수 보호대, 전기차 배터리 케이스 등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과제는 이제 중소기업 벤처부, 그다음에 건설사 과제, 철도청 과제를 통해서 침목 등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상 간단히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뭐 큰 선물은 안 받는 게 투자자에게 미덕인 것 같고요. 근데 이게 다행히 굉장히 고가의 선물은 아니어갖고 충분히 기념품 정도로 그리고 다른 데에도 나눠준 기념품이라고 하셔서 제가 받았고 어떤 식으로까지 성형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제품이라고는 생각이 듭니다. 조립은 완성했고요. 예, 잘 조립이 되더라고요. 약간 소리가 나긴 했습니다. 원래 펫플라스틱 재생이라고 하면 페트는 페트끼리 모아서 재생하고 PE는 PE끼리 모아서 재생하고 할 때 지금 저희는 이게 다 섞여 있는 건가요? 저희는 단일 펫 플라스틱을 우선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2개 이상의 플라스틱이 섞여 있으면은 어떤 제품을 만들게 되면 섞여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그게 안 섞여 있기 때문에 계면이 존재하거든요. 그래서 2가지 이상의 펫 플라스틱을 섞는 것을 저희는 현재는 지향을 하고 있고요. 근데 많은 펫 플라스틱들이 여러 가지 것들이 섞여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분리하기도 어렵고요. 그래서 저희는 2가지 이상의 펫 플라스틱이 섞여 있어도 원래의 물성을 나타낼 수 있는 기술을 개발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요번에 팁스 과제를 통해서 지금 개발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구체적인 시장 조사가 사실은 잘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질문을 드렸었는데 이게 기술 라이센싱 회사냐 아니면 소재를 판매하는 회사냐 또는 특정 제품에 대해서 아예 예를 들어 건축자재만 전문을 하겠다라는 것을 주장할 거냐에 따라서 시장 규모가 바뀌고 시장에 대한 어프로치가 바뀌는데 그 내용이 사실 명료하진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 이제 막 그거를 구체화하는 중이고 고민은 갖고 계시거든요. 아까 아이보리 코스트였나요? 펫플라스틱으로 건축 거 만든 것처럼 저렇게 하겠다 기대했는데 저거가 문제가 있다라 해서 조금 사실 그래서 몰입하게 됐던 것 같아서 이런 스토리텔링 좀 잘하신 것 같고 그 또 들으면은 뭐 이런 소재가 되게 완벽한 이상적인 물질 같거든요. 마치 옛날에 뭐 실리콘 발견한 것처럼. 그래서 저희 뭐 IR 이런 상황에서는 다 좋은 얘기도 하지만 약점이 뭔가요? 취약점은 저희가 트랙 레코드가 없습니다. 아직. 왜냐하면 건설 시장이 굉장히 보수적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좋은 제품이 있습니다. 인증도 다 받았습니다. 뭐 공인시험 성적서 다 있습니다. 그러면은 어디 써봤어? 어디 적용해 본 적 있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트랙 레코드를 만들려고 수요 기업인 대기업하고 그다음에 철도기술연구원하고 과제를 해서 트랙 레코드를 쌓으면은 그걸 가지고 거기도 써봤구나.
그러면 그때 판매가 되는 거예요. 소재 자체에 불리함은 없나요? 뭐 잘 깨진다든지 아니면 냉각에 굉장히 약하다든지 뭐. 저희가 그래서 뭐 그런 여러 가지 특성들을 뭐 저희만 평가한 게 아니고 공인 시험 기관을 통해서 다 케이스 기준에서 다 평가를 했거든요. 그래서 다 합격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폐플라스틱 재생과 관련돼서 제일 지금 논의가 뜨거운 거는 페트. 근데 페트의 특성상 고순도가 만들어져야 되고 페트는 실제로 투명해야지 의미가 있는 상품입니다. 그걸 병으로 만들든 실로 뽑든 최소한의 고순도 98% 이상의 고순도를 만들어야 의미가 있는데 그렇게 하는데 상당한 비용이 드는 거죠. 실패하는 경우도 너무 많고. 근데 요 이온텍에서 의미가 있다라고 저희가 취득할 수 있었던 건 사실 ABS다 아니면은 HDP다 이런 제품들이 모였을 때 좀 지저분할 수도 있고 색깔도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고 또 약간의 그 다른 소재들이 뭐 많이 섞이면 안 되겠지만 조금씩 섞일 수가 있는데 이래도 건설 자재로 만드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다라는 게 굉장히 강점이 될 수 있습니다. 사업 자체가 이제 사내벤처로 출발을 하셨고 그래서 이제 관련된 모기업하고의 이런 협업도 굉장히 많으신 걸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시작점에서의 약간 장점도 있을 텐데 지금도 협업을 많이 하신 건 장점일 거고 단점도 있을 것 같거든요. 혹시 그러면 투자가 그 모기업에서 되어 있는 상태인 건가요? 시드 투자는 그 포스텍 홀딩스 포항공대 기술지수 회사를 통해서 저희가 시드 투자를 받았고요. 지금 프리 A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요. 모기업 쪽은 얘기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거기는 이제 그 CVC 중심이기 때문에 저희가 돈 달라고 할 타이밍이 아니라서 B 정도 됐을 때 좀 요청을 할 예정이고요. 저희가 사내벤처를 대기업들하고 해보니까요. 일단 어려운 부분들은 이 세상에 굉장히 복잡한 부분들이 많은데 아마 담당하셨던 직무나 좀 많이 하셨던 업무 중심으로 시장을 바라보는 성향들이 있는 확률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 이엄택 대표님도 초반에는 아마 그런 게 있으셨을 텐데 놀라운 부분들은 다양한 실증 사업을 다양한 기업들과 하잖아요. 그런 걸 통해서 그 부분들은 많이 완화가 된 것 같습니다. 저 공정에 대해서 궁금한데요. 공정 가운데서 외부에 의존이 되는 영역이 어디고 그다음에 여기에서만 하는 그 영역 좀 분류를 해주시면 어떻게 됩니까? 이 서플라이 체인이 이 구축하는데 저희가 1년이 걸렸습니다. 원료 수급부터 제품 개발까지. 저희는 처음부터 이렇게 시작하지 않고요. 끝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건설사를 먼저 만나요. 어떤 제품이 필요하냐 그런 것들을 저희가 먼저 VOC를 듣고 그 다음에 MVP를 만들고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해서 원료와 성능들을 이제 밑으로 내려갑니다. 저희는 이제 기술 기반 회사이기 때문에 기술만 개발합니다. 기술 기업들이 나타났을 때 이제 발명처럼 시작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뛰어난 발명을 했는지를 설명을 너무 많이 하는 거죠. 근데 사실 발명 자체도 중요한 일이지만 그 발명이 누구에게 어떤 가치를 가지게 되고 그래서 어떤 지불을 받을 수 있느냐를 설명하는 게 비즈니스에 좀 더 나아간 핵심입니다. 이번 이온텍은 그래도 설명을 꽤 잘하신 편이었고요. 이해도 잘 되는 편이었지만 기술 창업을 하시는 분들에게는 내가 얼마나 멋진 걸 만들었어 보다는 그래서 누군가의 삶이 이렇게 바뀔 거야 라고 설명해 주시면 훨씬 설득력이 좋아질 것 같습니다. 저는 근데 대표님이 이미 다 얘기하신 것 중에요. 결국에 시장이 원하는 거는 이미 말씀하셨죠. 철, 콘크리트, 나무를 대체하는 거다. 근데 사실 이게 시장의 언어인데 아직은 대표님께서는 재료공학으로 쓸모있게라는 것은 아직은 사실 공급자의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투자자나 산업계에서 두고 싶은 거는 그 재료공학이라는 건 다 이해해. 그 다음에 페프라 쓸모있게 해야지. 그 다음에가 그러면 철근을 대체하는 겁니다. 나무를 대체하는 겁니다. 사실 이 렌즈를 가지셔야지 아까 제가 거시경제 관점에서 보면은 그러면 철을 대체하는 효과가 도대체 얼마인지 재무적으로 비재무적으로 환경적으로 콘크리트 나무도 재무적으로 얼마 감소 그 다음에 환경적으로 얼마에 대한 이 임팩트 볼륨이 있는지를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참고로 저희도 기술 기반 기업 소셜벤처 굉장히 많이 투자를 해왔는데 기술의 전문가이실수록 초반에는 보통 그러신 편입니다. 그래서 이상한 일은 아니고요. 근데 이제 제가 많이 말씀드리는 게 사업은 발명이 아닙니다 라는 말씀 많이 드려요. 발명이 사업의 중요한 역량은 되지만 발명이 잘 되었다고 해서
사업이 꼭 잘 되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그 연결점을 만들어내는 게 이제 연구자로서 시작하셨고 또 기업인으로서 이제 창업을 하셨으니까 요 연결점이 딱 만들어진 타이밍이시라고 저희는 딱 보여지고요. 그걸 잘 만들어지면 말씀하셨던 것들이 실현 가능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IR에서 이엄택이 주로 기술에 대한 부분을 설명하신 거는 아무래도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다 생소하게 보니까 거기에 좀 집중하셨다고 생각하고, 그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이해가 된 분들은 아마 다음 단계로 궁금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많이 스케일업 되고 활용된다면 어떠한 변화가 있을까? 예를 들어서 콘크리트, 철, 나무 이 세 가지의 기본적인 우리 산업 소재들을 대체하는 걸 얘기하셨는데 부가적인 변화들이 어떤 거를 만들었을까? 이걸 약간 조감도를 보는 것처럼 우리가 직접적인 효과, 그래서 비용의 절감이나 이산화탄소의 절감들이 무엇인지를 쭉 뽑아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이제 그렇게 되는 거가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런 꼭지들을 중요하게 보는 투자자들에게 다음 투자자들은 이런 대체 효과, 재생에너지의 뭐 절감 효과, 삼림의 무슨 복구 효과를 기대하는 분들이 더 이렇게 연결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서 그런 말씀드렸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실은 좀 걱정했던 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반복될수록 너무 똑같은 질문만 하게 돼갖고 지루할까봐, 영상도 지루할 수 있지만 하는 사람도 지루할까봐 좀 걱정을 했는데 다행히 개별 사업들의 차이성도 꽤 있고 대표님들의 성향과 태도의 차이도 꽤 있어서 충분히 재미있는 질문과 답변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느낀 거는 IR에 대해서 이미 많이 하신 분도 오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IR을 하긴 해야 되는데 좀 뭔가 두려웠던 분들도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처음인 분들에게는 IR에 대한 방향을 잡아가는 데 많은 도움을 받으실 것 같고, IR을 또 여러 번 했던 분들이라 할지라도 서로가 멘토링과 컨설팅이 같이 들어가는 IR이 어떤 건지를 조금 더 경험할 수 있으실 것 같아서 이런 곳에 많이 지원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재밌었습니다. 시간이 40분이었는데 너무 짧았어요. 더 했으면 좋을 뻔했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 기회에 그 두 분 대표님하고 좀 더 사업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다양한 투자자분들하고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 투자자분이 특별히 관심 있는 분야가 있거든요. 그래서 다양한 투자자분들하고 IR을 하면은 다양한 시각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추천드립니다.